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가 집권하는 동안 너의 모든 비리를 내가 취재해서 낱낱이 밝힐 거야. 제가 볼 때 김건희의 가장 큰 혐의는 내란의 주범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봉지욱 기자입니다. 제 아주 친한 형님이 하시는 가게고, 가게는 이제 밤에 여니까 열지 않는 주말에나 이렇게 뭐 오후에 제가 이제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상 오프 더 레코드란 말은 취재원을 만나서 보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주로 LP, 예전에 이제 그 레코드판을 주로 틀어주는 데이기 때문에 그게 또 레코드잖아요. 근데 오프 더 레코드의 레코드와 이 LP의 레코드는 뭐 뜻이 또 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가게 이름도 처음에 오프 더 레코드로 했죠. 처음에 기자가 되기 전에 PD 시험을 먼저 받고 좀 떨어져 본 경험도 있다. 뭐 엄청 떨어졌죠. 거의 3년 가까이 언론사 시험 낭인으로 됐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저랑 같이 어울리던 선배들이 대부분 언론사 PD 지망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PD, 뭐 예능 PD, 드라마 PD도 아니고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시사교양 PD. 저는 특히 이제 그때 이제 그 선배들이 하니까 같이 따라서 그 스터디 그룹에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조금 뭐 TV 방송을 보다 보니까 와, 저거 되게 멋있다.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PD 시험을 쳤는데 최종 면접에서만 한 10번 떨어진 것 같습니다. 10번 떨어지고,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기자 시험을 한번 쳐봤어요. 기자 시험을 쳐봤는데 기자 시험 바로 붙더라고요. 제가 느꼈죠. 나는 창작과는 거리가 멀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을 전달하는데 더 뛰어난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도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나중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라는 그런 탐사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긴 호흡에 긴 취재, 그리고 어떤 스토리와 맥락이 있는 보도는 결국에는 뭐 PD가 하든 기자가 하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뉴스 보도는 권력자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1순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자 봉지욱입니다. 그저께 저희는 극우 역사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댓글 공작팀을 운영 중인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PD를 하고 싶었으나 안 됐고, 기자가 됐으나 다시 또 PD 같은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 다 어느 정도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로 살다가 압수수색 받을 거라고 잘 생각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그것도 그냥 일반 압수수색이 아니죠. 예전으로 치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검중수부의 계보를 잇는 특수부, 그리고 지금은 반부패 수사부인데, 특수부 검사들의 압수수색을 받고 나서 정말 사람 인생은 모르는구나 라는 거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희 아내가 같이 압수수색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 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은 나요. 지금 당신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는 게 나중엔 당신에게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참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뭐 무슨 말이야 하고 넘겼지만, 불과 2년이 안 돼서 정말 그 시간이 왔잖아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 받았을 때 윤석열은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었고, 근데 지금 그 윤석열은 감옥에 가 있고 내란 혐의로, 그것도.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뭐 무기징역을 받냐 사형을 받냐 이러고 있는데, 그 정말로 철옹성 같은 윤석열의 검찰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정말 사람 인생은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는 세 모녀가 있죠. 아내와 두 딸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이제 두 딸, 큰애는 6학년이고 둘째는 4학년이었어요. 제가 애를 데려다 주려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검찰 수사관이 그 아파트 비상계단 복도에서 쓱 나타나더니 저한테 뭘 하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뭐야? 이러고 딱 보니까 검찰 수사관, 서울중앙지검검찰청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거는 같았으니까 알았고, 일단 애는 데려다 주자. 뭐 증거인멸 걱정하고 그럴 텐데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내 차를 타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 된다고 난리를 쳤죠, 수사관이. 그래 놓고
부인분에게 데려다 주라고 하시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아내에게 얘기하려고 문을 열었죠. 문을 열었는데 제가 당한 거죠. 처음 당하다 보니까 얘가 저희 집 문을 개폐시키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딱 몸으로 딱 버티면서 못 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장 보여달라고 했죠. 압수수색 영장 보여달라니까 안 갖고 왔대요. 안 갖고 왔대요. 당신 영장도 없는데 왜 남의 집 문을 못 닫게 강제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밑에서 갖고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15분 정도 엄청 고성이 제가 이제 화가 나서 오갔는데 이제 저희 큰딸이 그 과정을 다 지켜봤고. 네, 취재 방해세요 이거는. 취재 방해 지금 끝났어요. 근데 우리 딸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걸어가면서. 왜냐면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전혀. 근데 아빠를 잡으러 누군가 온 것 같은데 그 딸이 6학년 딸이 학교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미어지죠. 저희 이제 뉴스타파에서 저희들한테 있었던 일, 그 일련의 일들을 묶어서 영화 압수수색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악의를 가지고 수사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면. 멀리서 10여 명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이거는 절대 열어줘서는 안 된다. 개봉을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초대를 안 하다가 저희 아내랑 애들을 데리고 한번 봤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애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닌데 어쨌든 큰딸은 그 현장에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이 나오고 했을 때 근데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그때보단 이해도가 높아졌잖아요. 혹시 너의 마음에 아빠가 모르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죠. 그런 트라우마라는 게 저도 없는 것 같지만 있을 테고 저희 아내도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제 앞에서 내색을 안 합니다. 제가 신경 쓸까 봐. 근데 가족들이 오히려 제 앞에서 내색을 안 하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나죠. 왜 윤석열이란 인간 저는 그냥 윤석열에 대한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했는데 아주 그걸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검찰과 정부기관들을 동원해서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많은 이제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죠. 아니 당신은 겁이 안 나냐?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을 건드리고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하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가 집권하는 동안 너의 모든 비리를 내가 취재해서 낱낱이 밝힐 거야.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수사를 받은 뉴스타파 한상진, 김용진 대표 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내 휴대전화를 버려도 돼? 내 노트북을 어떡하지? 궁금하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아주 비싼 선임료를 내고 로펌을 선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윤석열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 정권에서 알아야 될 상식을 Q&A 매뉴얼로 제가 뒤에 담아놨죠.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검사는 자기 휴대전화 무조건 바꿉니다. 뻔뻔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가서 대답을 하죠. 조사를 받을 때. 호수공원을 걷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호수에 던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술서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나도 모르는 나의 인생이 담긴 휴대전화를 뒤져서 없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그 혐의 말고 다른 혐의들, 별건 수사들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검찰의 조작 수사, 압박 수사 방법이거든요. 심지어 박영수 전 특검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는 않지만 구속될 수 있어요. 구치소에 갇히면 방어하기 더 힘듭니다. 구속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데 내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을 판사가 들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좀 거기서 권해드린 방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 초기화를 한 2번 정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 휴대전화의 그 저장 장치를 꽉 채우면 됩니다. 그냥 녹음 버튼을 누르고 그냥 계속 사세요. 며칠 동안. 계속 녹음이 되고 잘 때도 코 고는 소리 막 녹음되고 하면 그 데이터들이 기존의 데이터를 덮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방법은 괜찮은 것 같아요. 공장 초기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뭐 망치로 부수거나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구속될 수 있다. 그거 알려드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를 한 번만 해도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노트북의 그 소위 말하는 요즘 SSD 저장 장치는 휘발성이 강해서 한 번 밀면 복구 안 됩니다. 근데 휴대전화도 마찬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걱정이 되면 공장 초기화를 하시면 된다.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이 팔아요. 돈 받고. 저희도 순진하게 그걸 했어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지가 막 뭐 다 지우는 뭐 이렇게 나와. 그래갖고 한상진 기자랑 저는 그걸 수시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휴대전화 뺏기고 디지털 포렌식, 소위 말하는 그 휴대전화의 그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저희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안티 포렌식 앱을 언제 며칠 몇 번 돌렸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가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했다고 빨간 경고 알림이 막 반짝반짝반짝 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가면 굉장히 불리하게 된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더 황당했던 거는 저희 돈 주고 샀거든요, 그 앱을. 나중에 보니까 단 하나도 지우질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은 해외에 있는 분인데 정말 떼돈을 벌고 있는 거죠, 이 엉터리 앱으로. 근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앱을 쓰시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냥 공장 초기화 하셔라 라는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한 단계 뭐 기계를 치면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수부 검찰 수사와 뭐 압수수색서부터 디지털 포렌식 증거 선별 작업하고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이 사실은 일반인이 경험하기 힘든,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경험하기 힘든 이 과정을 저는 싹 거쳤잖아요. 진짜 큰 경험이 된 것 같고,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 사건 때 초반에 이제 요걸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 관련 보도를 최초로 했어요. 첫 보도는 거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최초 보도, 제가 그게 이제 언제쯤입니까? 작년 9월 이후에 이제 한 10월부터는 명태균 게이트 보도를 저희 뉴스타파가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거거든요. 원장님. 예. 네. 그 다른 게 아니고 내 자리에 있던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 교체했어요 그때? 아니요. 컴퓨터 확 하드디스크. 치워버릴게요. 그 하드디스크 본인 집에도 압수 들어올 때 모르니까 네. 하드디스크 해갖고 버려. 어디다 폐기처분해. 네네 알겠습니다. 내 자리 거기는 큰일 나.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나 전부 다 검찰 수사 처음 받아보잖아요. 근데 저희가 특히 이제 강혜경 씨를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증거물에 대한 얘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가 강혜경 씨 자택에 명태균이 쓰던 PC 하드디스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검찰이 이걸 압수해갔다는 사실 제가 안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하게 요청해서 환부받을 수 있다. 중간에 재판에 넘기기 전에 검찰 수사 이제 도중에 강하게 어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사 절차를 겪어봐서 강혜경 씨가 뺏겼던 명태균 PC 하드 디스크에 대한 환부 요청, 변호인 의견서를 제가 써줬습니다. 네네 질문하시죠. 잠깐 이것도 좀 취재를 했을 때 도이치모터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주가 조작 사건이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덮기 위해서 이제 검찰 남편이 그걸 계속 덮어준 거죠, 사실상.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저는 내란도, 12.3 내란도 결국에는 결제자는 김건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김영현을 뭐 해가지고 노상원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이 과정에 김건희가 곳곳에 개입한 흔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뉴스타파에 유출이 되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여태까지 윤석열의 행동을 보면 주로 부인의 재가나 허락 없이 이 일을 벌일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판단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건희의 가장 큰 혐의는 내란의 주범이다.